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계사를 흔든 패전사 이야기입니다. 지은이 윤영범. 북수고에서 23년 3월에 펴낸 책입니다. 자, 지은이 윤영범.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어릴 적 꿈이었던 영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 방송 PD에 입문했다. 원래부터 밀리터리 영화광이어서 액션과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그는 전쟁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에도 관심을 가졌다. 영상을 만드는 직업적인 특성에 개인적인 관심사를 결합하여 승리의 역사 뒤에 감춰진 패전사 이야기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패전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사람은 읽을수록 역사에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역사 외우면 뭐하노? 찾아보면 나오고 뭐 지금이 중요한데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주 편협하고 오만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분야를 공부해도 기승전 역사입니다. 과거를 빼고 현재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가장 찬란한 현재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잊혀진 과거가 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합니다. 패자는 승자의 입장에서 아주 비참하고 비굴하고 비웃음 받거나 비꼼 당하거나 때로는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혹은 인정 사정 없이 슬프게만 기록됩니다. 그러나 패자가 있어야 승자도 있고요. 완전한 승리도 완벽한 패배도 없죠. 뒤돌아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나 축소되거나 잘못 알거나 패전으로 인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원했던 승리 뒤에 감춰진 25가지 전쟁 세계사 중에서 우리나라와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진주만 공습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진주만 공습.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거인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면서 전쟁의 양상은 바뀌게 된다. 일본, 세계 무대로 진출하다. 러일 전쟁 등에서 이기며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던 일본은 열강의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열강들의 이리저리 치이고 무시당하던 무능한 정부보다는 군부를 믿기 시작했다. 결국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군부가 권력을 잡으며 일본은 군국주의화 되어 가고 있었다. 당시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독일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며 세계 정세는 이미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 권력을 잡은 일본 군부는 대륙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켰고 파죽지세로 전진하며 동남아시아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었다. 중일 전쟁에서 중국은 수도였던 난징까지 함락되며 밀리고 있었다. 당시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 장제스는 내전으로 싸우고 있던 공산당과 국공 합작까지 이루며 일본에게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일본은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들어가며 대규모 군대를 중국에 파병하기 시작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전통적인 서구 열강들은 이제 막 세계 무대에 진출해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변두리 국가 일본의 이런 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일본이 동남아시아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자 서구 열강들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차이나 등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이 독일에 점령된 상태였고 독일과 힘겹게 싸우던 영국은 아시아 쪽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게다가 서구 열강들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자 대국인 중국이 어이없게 일본에 먹히기 직전이니 똥줄이 탈만했다.
이에 미국은 아예 무기를 대주면서 중국을 지원하고 있었다. 동남아시아의 중심부로 일본 군대가 슬금슬금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결국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는 일본의 전쟁 수행이 필수인 석유, 철강 등의 전략 물자 수출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국민의 서구 열강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다. 전 유럽을 쓸어버리며 유럽의 최강자로 떠오른 독일과 동맹 조약을 맺은 후 더욱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무서울 것이 없었다. 일본에서는 이번 기회에 미국 등과 한번 붙어보자며 전쟁에 대한 여론은 높아져만 갔다. 강경파 총리인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일본 육군 강경파는 미국과의 전쟁을 주장하였고 일본 해군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 같은 이는 전쟁을 반대하였다. 야마모토 제독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었기 때문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저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진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반대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강용파인 육군에 밀렸고 일본은 잠자는 거인 미국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최대의 실수를 하고 만다. 일본 군부의 무모한 선택과 그것을 지지한 우매했던 일본 국민은 이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일본의 선택. 일본의 예상과 달리 중국과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흘렀고 전쟁의 필수인 석유와 물자는 구하기 힘들어졌다. 석유 없는 전쟁 수행은 당연히 불가능했으며 수많은 전차와 항공기도 석유 없이는 그냥 고철 덩어리 뿐이었다.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동남아시아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서구 열강과 싸우는 선택 말고는 없었다. 그 중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이미 동맹국인 독일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영국도 자기 집 지키기에 바빴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결정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때와 같이 멀리 떨어진 유럽의 전쟁을 관망하며 영국과 소련 등의 무기들을 팔아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멀고 거대했기에 일본은 미국 본토를 공격도 점령도 할 수 없었다. 미국이 아시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펀치는 하와이에 주둔한 미 해군 태평양 함대였고 이는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만 박살내면 아시아에서 일본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일본은 일단 태평양 함대를 박살내고 그 사이에 동남아를 점령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유럽 전선을 우선으로 여기던 미국이 바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본으로서는 해볼 만한 도박이었지만 미국은 그렇게 나약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 남자 야마모토 이소로코의 계획. 일단 미국과의 전쟁이 결정되자 전쟁 반대론자였던 야마모토 이소로코도 어쩔 수 없었다.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확실히 피해를 줄 수 있는 선제 공격이 필요했다. 그의 목표는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였다. 일본 연합 함대 사령관이 된 야마모토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바로 항공모함을 주력으로 한 기동함대를 구성한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전은 항공기를 이용하기보다는 대형 함정들끼리 거포를 이용한 포격전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주력으로 구성된 함대는 없었다. 이 기동함대를 이끌 지휘관으로 나구모 주이치 중장이 내정되었으며 항공모함에 탑재된 공격기의 조종사들도 모두 베테랑으로 구성하여 피나는 공격 훈련을 시켰다. 미국도 심상치 않은 일본의 움직임을 보며 전쟁을 예상했지만 일본의 목표가 하와이의 태평양 함대가 아니라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 방어 병력 정도라고 예상했다. 또한 일본군의 전력을 무시하며 아시아 변방의 손바닥만한 일본과 싸우면 손쉽게 박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일본은 먼 거리에 있는 하와이의 태평양 함대를 자국 항공모함의 전투기들로 공격한다는 대담한 작전을 준비 중이었다. 암호명 도라 1941년 11월 26일 드디어 6척의 항공모함을 대동한 일본의 기동부대가 미국의 첩보망을 피해 은밀히 출발했다.
일본 기동부대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의 항공모함들이었다. 하지만 진주만에는 예상과 달리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다는 첩보를 들은 야마모토 제독은 매우 실망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요 목표인 전함들은 진주만에 집결해 있었고 이 대형 전함들 역시 놓칠 수 없는 매우 먹음직스러운 목표들이었다. 진주만에는 총 8척의 전함과 3척의 중순량함이 전박해 있었다. 야마모토는 선전포고 30분 후에 진주만을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선전포고문이 미국 측에 너무 늦게 전달되는 바람에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한 비겁한 국가라는 비난을 받았고 이는 미국을 더 분노케 하였다. 결국 선전포고문이 전달되지 못한 채 1941년 12월 7일 평화로운 일요일 오전 6시 후치다 미쓰오 중자가 지휘하는 1차 공격대 183기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진주만을 향해 출격했다. 항공모함 가파니의 승조원들은 일장기를 흔들어대며 열렬히 응원하였고 미국 태평양 함대를 공격하러 간다는 사실에 잔뜩 기합이 들어간 조종사들은 자신만만한 승리의 미소를 띠며 출격하였다. 오전 7시 53분 희한할 정도로 아무런 방해도 없이 무사히 진주만 상공에 도달한 1차 공격대의 후치다 미쓰오 중자는 기암 아카기에 기습 성공을 날리는 암호를 보낸다. 돌아. 한편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을 맞이하던 진주만의 미군들은 전혀 방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막강한 병력이 주둔한 태평양 함대의 기지인 진주만이 공격당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실 일본군의 1차 공격대는 오아후 섬 약 180km 위치에 이르렀을 때 미군의 레이더에 탐지되었다. 하지만 이 레이더는 시험 가동 중이었고 초보 운용병들은 레이더에 나타난 비행체들이 마침 하와이로 들어오던 아군 폭격기 편대라고 오해하여 보고조차 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린다. 불바다가 된 진주만. 진주만 공격은 치명적이고 확실했다. 공격기들은 훈련받은 대로 각 목표에 따라 육상과 함대에 정확한 공격을 가했다. 공격 초반에 진주만의 미군 병사들은 일본 공격기들을 훈련 중인 아군기로 오해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였다. 오히려 일요일 아침부터 시끄럽게 날아다닌다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곧 여기저기서 포탄이 떨어지고 건물들이 불타오르고서야 부랴부랴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7시 58분 진주만 기지에서는 다급하게 경보를 내렸다. 진주만이 공격받고 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8시경 일본 해군의 970 공격기가 투하한 800kg 폭탄 4발이 막 급유를 마치고 연료 탱크가 가득 찬 3만 톤급 거함 애리조나에 명중하였다. 곧이어 탄약고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전함 애리조나는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며 침몰해버린다. 애리조나호는 너무나 순식간에 침몰해버렸고 아이작 키드 제독과 함장을 포함해 1177명이 전사하였다. 이 중 900여 구의 시신은 수습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전함 네바다는 어뢰와 포탄에 맞아 큰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주만 밖으로 탈출하려고 필사적이었다. 일본 공격기들은 네바다호를 진주만 입구에서 자초시켜 항을 봉쇄해버리기 위해 집중 공격하였다. 네바다호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입구가 아닌 곳에서 일부러 자초하는 선택을 한다. 전함 캘리포니아는 2발의 폭탄과 2발의 어뢰를 맞았고 전함 웨스트버지니아도 7발의 어뢰에 두들겨 맞았다. 전함 오클라호마는 4발의 어뢰를 맞고 배가 전복되어 버린다. 대형함 외에도 무방비 상태의 각종 순양함과 지원함이 골고루 폭탄과 어뢰에 명중되며 대파되었고 수많은 수병이 전사했다. 군함들 외에도 기지에 있던 미군 전투기들 대부분도 지상에서 격파당했다. 물론 일부 미국 조종사들은 적의 공습에 용감하게 이룩하여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다. 50분 후 일본군 2차 공격대의 공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졌고 일본군의 장교들은 1, 2차 공격 때 놓친 유류 저장소와 어뢰 저장소, 각종 항만 보수 시설들의 공격을 위해 3차 공격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심성 많은 나구모 제독은 더 이상 모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격을 중지했다. 이때 만약 3차 공격이 가해져서 진주만의 나머지 기반 시설들까지 파괴되었다면 태평양에서 미국의 회복 기간은 훨씬 오래 걸렸을 것이고 그만큼 일본은 아시아에서 좀 더 확실한 기반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분노로 꼭지가 돌아버린 미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었으니 일본은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전시체제로 돌입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이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깨어난 거인 미국. 진주만 공격으로 약 2,3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1,100여 명의 군인이 부상당했다. 태평양 함대 소속 19척의 각종 대형 함선이 침몰하거나 자초되었고 188기의 비행기가 격파되어 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했던 해군 전력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이 진주만 공격을 일본의 완벽한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본 입장에서는 중요한 목표인 미군의 항공모함을 한 척도 격침하지 못했고 진주만의 거대한 유리시설과 항만시설도 나구모 중장 덕분에 건재했다. 진주만으로 들어오던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운 좋게 하루 늦게 입항해 화를 면했는데 이후 엔터프라이즈호는 태평양 해전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된다. 진주만의 항만시설들이 멀쩡했던 덕분에 피해를 본 미 해군의 전함들은 금방 수리되어 전투에 투입되었고 태평양 함대가 다시 일어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의 가장 큰 오판은 미국의 의지였다. 일본 군부는 진주만 공격이 성공하면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 싸울 수 있고 추후 협상 테이블에서도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선전포고도 없는 공격을 당해 분노에 찬 미국은 전시체제에 돌입하여 바로 어마어마한 무기 생산 능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2차 세계대전은 남의 전쟁이라 여기며 수수방관하던 미국이었다. 그러나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의 동맹인 독일에 선전포고하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진주만 공격 성공 후 야마모토 제독은 우리가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모두 알다시피 이후 일본은 미국의 핵폭탄을 2번이나 얻어맞게 되니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정도가 아니고 코트를 한 뭉텅이 뽑아낸 셈이 되었다. 자, 이렇게 저자가 유튜브 채널 패전사를 운영하면서 역사적 사실들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서 고증하고 소개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영화의 압축본을 눈앞에서 보듯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자의 채널을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스고의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시리즈, 괴담실록, 조선 갈등사, 세계사를 흔든 사랑도 있는데요. 저는 역시 조선 갈등사를 꼭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감사합니다.